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모건 스탠리 버블론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올해 증시를 이끌어온 인공지능을 두고 월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버블을 찍었다는 관점과 함께 이제 기술주가 도약하는 단계다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극과 극의 의견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이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를 콕 집어서 AI 버블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또 다른 변수로는 미중 관계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스타일로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팩터 투자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팩터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한 배당과 퀄리티, 밸류, 모멘텀 등 다양한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한 시장을 알아보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처음 미국 주식 할 때만 해도 15분 지연 차트 보고 돈 내고 봤어야 됐거든요. 실시간 보려면.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환경이나 조건도 잘 갖춰져 있고 미국 주식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어제도 테슬라가 엄청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역시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나스닥 기술주가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온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어떻게 봐야 될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할 텐데 뭐 AI 관련주, 뭐 기술주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그러니까 뭐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건 미국 주식이 맞잖아요. 네.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면서. 근데 AI 쪽도 지금 많이 올라왔다. 이제 거품의 시작이다. 뭐 이런 거품의 역사는 계속 되어 왔으니까요.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버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솔직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2000년도 버블이랑은 다르다. 네. 이제 그때는 실제로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IT 버블 네, IT 말씀하시는 버블일 거죠? 때는. 예.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실적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챗GPT 지금 제일 유행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를 못 쓰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원천적으로 네. 차단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챗GPT나 아니면 AI가 이제 좀 함을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고점을 이제 다 친 거 아닌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금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대비로 보면 퍼센트가 너무 심해서 제가 작년 요맘때 120달러까지 본 것 같아요. 그죠. 100달러 초반까지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벌써 500달러를 그러니까 훌쩍 뭐 넘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좀 분해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쨌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AI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 코스트를 절감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 프로세스에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이래서 비용을 좀 줄이려고 네. 이런 걸 생각하는 이제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공짜 정보 못 가져가게 한다. 그러면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가진 사람, 의료 데이터는 특히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의료 데이터나 어떤 이제 법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각자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를 저런 모델에 넣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가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데이터를 다 막으면 각자가 다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델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자기 모델을 오픈 소스로 다 개방하겠다. 무료로 뭐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라마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거 딱 나오면서 기본적으로는 AI들이 다시 또 이제 막 경쟁을 하는 형태의 모습이 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드웨어는 어땠냐는 거죠. 하드웨어는 메타가 하드웨어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드웨어는 계속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근데 이제 이게 벌써 이제 지난주 말 뉴스인데
어저께 구글에서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예, 뭐냐면 이제 그거 LLM 그러니까 라지 모델을 챗GPT 하는 그 모델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다 해주겠다. 그 제공하는 모델별로. 그래서 그 클라우드 안에 다 모아서 그것들을 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의 필요에 맞게 해서 자기가 클라우드에서 다 해주겠다. 그래서 물음표가 또 던져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진짜로 모든 그 GPU를 다 아마존 저기 구글이 사서 예, 한 번에 다 만들어서 진짜 수십 조가 되게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각자 다 와라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너네들이 써라. 그리고 나 클라우드를 해줄게. 오히려 큰 꿈을 꾸고 있군요. 네, 이런 그래서- 역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 현재 시장에 아마존 1위고 지금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이고 3위가 구글이긴 하지만 우리 쪽으로 검색 우리 쪽에서 다 해서 그 빅데이터를 너희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그건 네가 우리 걸 이용해라.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모델을 자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GPU 그렇군요. 자체를. 그래서 이제 GPU 그 자체를. 클라우드가 이게 AI로 그러니까 챗GPT 생성형 AI를 클라우드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나 이런 데는 이미 챗GPT 같은 거 못 쓰게 다 막았거든요. 네네네. 예, 다 기업들이 막고 있어요. 자기 정보 못 가져가게.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예, 다 막았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막았어요. 다 회사 막았어요. 내에서 아예 못 쓰게 한다고 아예 못 그러더라고요. 쓰게 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이제 CEO 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제 친구인 이제 뭐 그 이쪽 박사 분들 계속 초빙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뭐다 이런 걸 들었는데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어떤 A라는 그 프로세스, 네. 어떤 내부에 있는 어떤 그 회사가 사용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사람을 줄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비용 그렇죠, 절감 그렇죠. 쪽으로 AI를 활용하고 싶은. 아 생각이 바뀌었군요. 네, 그걸로 뭐 트렌드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네. 솔직히 바꿀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세요? 그렇죠. AI로 해서 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뭐 나오지만 리딩방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도 로보 어드바이저리 같은 것도 많이 나왔지만 네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다이렉트 인덱싱이나 팩터 투자나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지만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AI라기보다도 이번 삼성전자에서도 발표한 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느냐, 만들어서, 네. 그리고 활용을 하겠냐, 네. 인원을 얼마나 감축해서 그쵸, 그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핵심이군요, 이제는. 핵심이 오히려 AI를 써서 자기네 비용을 줄여서 그러면 기업은 수익이 더 높아지죠. 더 높아져. 그러면 예. 이제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AI들이 접근이 되면서 비용 절감이 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AI 테마가 그렇게 쉽게 죽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차 번져가는 모양새이긴 하네요. 네. 이제 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챗GPT 이런 게 그동안 뭐 이슈가 되고 했다면 이제 기업 내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AI를 이용한 활용할 네.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그런 영향인지 아닌지는 뭐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실업률 발표할 때도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연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네. 실업률이라는 거는 과거 대비, 전주 대비잖아요. 보면? 네네. 실업률이 이미 낮아져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 오프닝이 나오지 않으면 실업률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졸트 나오면서 오프닝이 줄어드니까 막 환호를 하며 주가를 다 올려버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모든 데이터가 발표될 때는 전주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발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AI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코딩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래서 코딩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벌써 코딩을 서포트하는 코파일럿이나 이런 걸 쓰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졌고 네네네. 그걸 써서 코딩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이런 거 왜 써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잘 만드는군요. 아니요, 그게 없으면 코딩이 잘 안 된대요. 이제는 오히려 그걸 이제 활용을 못하면은 코딩이 잘 안 된다는 네. 정도군요. 근데 그게 오.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네네. 주니어 코딩하는 친구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사람을 막 뽑아서 이거 이렇게 노가다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줄 뭐 몇만 줄 쳐야 되는데 맞아요. 키보드를 쳐야 되잖아. 어쨌든 네네. 근데 일일이 걔가 하나하나 다 해야 다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챗GPT가 쫙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로 되게 똑똑한 친구는 야.
그런 주니어가 별로 필요 없이 걔가 그렇겠네요. 써놓은 거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잘하는 친구가 원래 되게 프로덕트 매니저고 이제 PM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네네.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자기 혼자 다 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데려와서 썼었는데 지금 저렇게 챗GPT가 되고 나면 단순 코딩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로 또 그것도 나뉠 거고 양극화 될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딱 해보시면은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절감해야 돼요. 그러면 챗GPT로 바꾸고 코딩하는 사람을 줄이면 비용 절감이 되겠죠. 특히 빅테크들. 그렇겠네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져도 빅테크는 프로텍트가 된다고 생각했던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결국 줄여서라도 코스트를 왔다 갔다 해서 맞춰서 회사가 수익이 계속 나게 유지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빅테크가 잘못하면 계속 더 가겠다. 고점은 임에도 불구하고 더 가겠다.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가 더 크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회사가. 네. 근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던가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경기가 진짜 만약에 미국이 침체가 돼도 네. 나는 고용을 줄여서 손익을 맞출 거야. 아. 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땅 파고 이제 막 하는 데는 줄일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주요한 팩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상황은 그러면 버블이라기보다도 버블이 쌓이기 전에 초입 상태다라고 생각이 시그노이드 곡선 같이 이렇게 좀 뭐 초입이다.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입이라고까지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초입이다 중간이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뭔가 이 양털깎이에서 어디 한 군데가 왕창 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돈이 좀 없어지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임팩트를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급망의 이제 너무 이슈 사람들이 좋지만. 다 네. 이제 했죠. 인해 백인 것 같아요. 백이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잊어버렸죠 다.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은 자기네 나라만 투자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금도 다 미국으로 모이고 공장도 미국으로 모이고 사람도 미국으로 모이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라는 게 저게 백악관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자기네 미국에 어느 주 어느 포인트에 얼마의 투자를 받았는지가 나오는 거가 딱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기 밑에 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일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상품들도 수입만 했더니 우리가 남들에게 너무 뒤처졌다. 이게 저기 앞부분의 서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맨날 바이든이 얘기하는 뭐 반도체, AI,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인프라랑 그 다음에 하나 뭐죠? 그 5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제 온쇼로 가져오겠다. 자기 나라로. 그 내용이고 그걸 투자를 받고 있는데 그 투자 받은 금액이 503빌리언이 넘었어요. 아. 지금 여기서 카운트가 딱 되면 자기가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네네네. 지도 딱 보시면은 점이 쫙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쪽, 금융 쪽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EV 전기 자동차죠. 네네네. 그리고 클린 에너지. 이게 다 투자를 받았다는 네,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투자 받은 금액이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503빌리언이고 여기서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 점 찍은 거를 나라별로 더해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1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금액 중에 우리나라가 투자 1등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IRA 뭐 네, IRA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이제 삼성전자 뭐 방지법. 다 간 거죠. 여기에 있는 근데 그렇죠. 세미컨덕터 EV가 다 우리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230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갔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책이 성공을 한 거네요. 성공을 한 거죠. 네,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보여주고 있는 백악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있고, 걸 대외적으로 네, 공포하는 거 공포를 아니겠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 그렇죠. 선거가 앞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네요, 지금. 그러네요. 뭐 일석한삼조 정도 네,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이랑의 관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1위, 2위의 국가고 중국 네. 역시도 굉장히 좀 최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뭐 AI 칩이라든가 이런 거 안 규제를 주는 해버렸죠.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약간 원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자재나 이런 거를 좀 막아버리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부동산이 네.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좀 내수가 좀 침체되고 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결국은 보십니까? 둘이 합의를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합의를 볼 것이다. 네, 합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잭슨홀에 나왔던 얘기 중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그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네. 중국이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뭐 20% 정도 줄어서 지금 네. 뭐
17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20 정도였다가 17 정도 줄었는데 생각해 보면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에서 그 나라로 수출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 게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보여서 과연 이렇게 중국과 디스커넥트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회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그냥 중국에서 직접 수입할 때 5불에서 10불에 수입했던 건데 이거를 베트남, 뭐 다른 멕시코 이런 데로 수출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수입해 오는 건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5불보다 10불보다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딜레마에 쌓이는 거죠. 거기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메이저로 생산하는 원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너 그거 안 주면 나 원자재 안 줘 이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거를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어느 레벨에 가서는 결국은 합의를 볼 것이다. 합의를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로 뭐 대만 누군가가 손에 나고 합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국의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거기다가 이제 맞네요. 예. 공장을 일단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예. 빼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장을 둘이 다지면 어느 레벨에 가서는 공급 과잉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타이밍을 지금 논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당장 6개월 뒤는 아닐 것 같잖아요. 공장 땅 판다고 공장이 막 뚝딱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공급 과잉을 논할 처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다 만들어졌을 때는 글로벌리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 빅테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좀 다시 또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오늘 들고 오늘도 역시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스타킹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줄탄 티켓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새로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 또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빅테크를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